네. 2차 전지로 이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네. 전지가 이것도 5G는 이제 간다 진짜 가는 거고 2차 네. 전지를 갈 수밖에 없잖아요. 갈 수밖에 없는데 못 갔지만 가겠죠. 언젠간 가겠죠. 이제 시작만 되면은 진짜 가야 되지 않나. 오늘 좀 2차 전지 얘기는 가지고 계시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불편할 수 있지만은 근데 불편해 하시지 마시고 실적으로 오늘 두 개 말씀드릴까요? 네. 일단은 그 큰 카테고리는 LG 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움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회사의 주주분들은 불편할 수 있다. 불편할 수 있지만은 요구는 하셔야 돼요, 회사 쪽에. 주총 같은 데 가셔가지고. 요구해라. 요구는 하셔야 됩니다. 주주로서의. 네, 주주로서 요구는 계속 하셔야 돼요. 어떤 내용인지 그럼 하나씩 들어볼게요. 일단 네. 2차 전지 지금 현 상태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계속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일단 뒤로 미루고 종목부터 그냥 바로 가고 시간이 종목부터 되면은 얘기할까요? 이렇게 좀 할게요. 그럴게요. 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좀 말씀해 드릴게요. 진짜 작년에 말도 많고 탈 일이 너무 많아요. 진짜로 너무 너무 많았어요. 시장을 거의 뭐 약간 망가뜨린 면도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자회사가 IPO 한다 그러면 그게 호재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호재가 안 돼요. 카카오 게임즈가 이번에 그 라이온 하츠인가요? 자회사 IPO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주가 도리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IPO를 한다. 그럼 주가는 빠진다. 이런 공식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 카카오 게임즈는 물적 분할은 빠져버리게 되고 IPO를 하게 되면은 주가가 빠진다. 요것 때문에 이제 피해를 보게 된 거죠. 카카오 게임즈는 어찌 보면. 그래서 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던 것들이 두 개 기업이 이제 만든 거죠. LG화학 카카오. 아니요. 포스코. 포스코가 포스코.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물적 분할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물적 분할이 인적 분할 있잖아요.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거 화면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이거 개념도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인적 분할은 같이 먹는 거고요. 물적 분할은 혼자 먹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적 분할은 혼자 먹는 거고 인적 분할은 이제 같이 나눠 먹는 거고. 네. 그런데 이 주주분들이 어찌 보면 좀 뿔이 났죠. 니들만. 우리는 뭐냐. 여기 좀 뿔이 난 거죠. 그쵸. 네. 근데 이거 충분히 항의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물적 분할이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인식이 생겨버렸어요. 물적 분할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예전에 보통 물적 분할할 때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렇게 그 돈 안 되는 사업, 그러니까 조금 말 안 듣는 자식 그냥 혼내주는 경우로 해서 그냥 분가시켜 버리듯이 이렇게 분할을 그런 식으로 활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돈 되는 사업부 있잖아요. 알짜를. 네, 알짜를 이제 물적 분할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분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100% 자회사로 만들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물적 분할 개념도 보시면 B기업이 A기업이 100% 보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요렇게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IPO를 진행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물적 분할만 하는 거는 괜찮다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 100% 물적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100% 자회사를 갖고 있으면은 그 회사에서 발생되는 손익이 모회사로 100%다 올라와요. 그럼 만약에 LG화학을 예를 들게 되면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하더라도 이거 상장을 안 하고 그냥 핵심 자회사를 갖고 있으면은 이 회사의 수익이 모회사로 다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상장을 시키니까 자꾸. 상장을 시켜버리게 되니까 이제 기존 LG화학을 갖고 있는 주주분들은 LG 에너지솔루션과 그냥 상관없는 일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 8촌, 10촌 정도 되는 4촌 아예 먼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100% 자회사를 가지고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러니까 돈 되는 사업부를 분할해가지고 이거를 키우는 건 네. 문제가 안 돼요. 네. 이건 괜찮아요. 이건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이걸 예를 들게 되면은 여기 알파벳 자회사 구글이 있잖아요. 그 알파벳이 100% 자회사를 가져가게 되면서 이걸 수익을 다 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그렇게 개념이에요. 가야 되는데 네. 자꾸 그러니까 IPO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했지만은 실적 시즌이 되게 되면 미국은 뭐 인텔이 실적도 나왔다. 그러면 뭐 3대 지수가 급등했다가 실적 안 나오게 되면은 또 급락했다가 이렇게 된 이유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주주 환원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친화적인 어떤 일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알파벳 같은 경우도 100% 자회사를 가져가게 되면서 그 자회사 수익이 발생되는 걸 모여서 다 끌어올리고 네. 그걸 그걸 다 주주한테 푼다라는 거죠. 이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포스코도 결국 철강을 상장을 못 하는 거죠. LG화학이 일을 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관에다가 이제 상장을 안 한다고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항상 포스코가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철강 본연의 가치를 못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적 분할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 계속 주장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신 이제 반대급에서 대신 좋다 해라. 대신 상장을 하지 마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라는 자회사가 만들어지고 그 밑에 100% 자회사가 돼버린 거죠. 포스코. 포스코가. 100% 자회사는 아니죠. 하여튼 네. 자회사가 돼버린 거죠. 물적 분할 못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핵심 사업부가 상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상장을 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뭐가 문제냐면은 네. 이게 기존 모회사는 간접적인 이익 분배권만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소위 말하는 지분법 이익.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수익이 되는 거하고 간접적으로 수익이 되는 건 큰 차이거든요. 큰 차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자꾸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물적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배터리 때문에 LG화학에 투자를 한 건데 그럼 이 회사 분사해버리고 IPO를 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되냐.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물적 분할은 이제 못 하게 되는 거죠. 주주들 눈치 보니까. 왜냐하면 물적 분할하게 되면 주가가 빠진다. 아까 카카오 게임 좀 말씀드렸듯이 이제 앞으로 IPO 하게 되면 종목들이 주가가 빠질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카카오가 예전에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뱅크를 상장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네. 자회사 가치에 반영된다고. 근데 카카오 게임즈에 빠졌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제 IPO를 하게 되면 모회사는 주가 무조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선례를 남겨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피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KT가 꼼수를 쓰는 거죠. 현물 출자.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물적 분할 막아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신규 자회사가 IPO를 할 때 거기에 어떤 공모 주식부를 준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결국 이것도 LG화학을 예를 들게 되면은 네. LG화학을 갖고 있게 되면서 얻게 되는 이익은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게 되면서 발생된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그래 좋다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내가 LG화학을 갖고 있게 되면서 여기서 손실되는 것들을 보완을 해달라.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게 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뭐 공유청약 반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온전히 LG화학을 통해서 받게 해주는 그런 장치들을 기업들이 만든다라면은 물적 분할을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를 위한 좀 네.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그 저랑 방송 많이 하셨겠지만 저 기업 친화적인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막 꼴통부수인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깔 때는 까요. 네. 안정부진 얘기는 해요. 그럼 지금 LG화학은 네. 실적이 또 굉장히 좀 잘 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주가는 네. 이렇게 물적 분할 때문에 못 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LG화학 주주들이 회사 요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신 그래서 거예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요구항이 이제 시점이 지나버렸죠. 하기 전에 해야죠, 이제. 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이제 LG화학 얘기를 또 왜 꺼내냐면은, 분할 상장하고 난 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이 잘 나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예요. 너무 그쵸. 아닌 거예요. 답보 상태.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LG화학은 또 가격이 많이 빠지는 상황이고, 또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뜯어보니까, 나쁘지 않네? 사상시에서 실적 나왔는데, 배터리가 아니고 화학 부분이네? 이런 인식이 생겨버리게 된 거예요. 네. 거기다가 LG화학은 주가 50% 넘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쁘지 않네. 거기다 가격은 또 많이 빠졌고. 네, 이거는 LG화학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LG화학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이게 최고가가 105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작년 1월 달이에요. 근데 결국 이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 거는 이제 SK이노베이션과 소송 문제로 인해 가지고 폭스바겐 이슈가 발생되면서 1차적으로 하락이 나왔고 그 이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IPO 진행. 요것 때문에 주가 계속 흘러내렸거든요. 그러다 보고 지금 주가가 지금 48만 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반토막 이상이 나게 된 거죠. 근데 요런 주가 상황 속에서 실적 괜찮게 나왔네? 거기다가 배터리 영향이 거의 없네? 그리고 화학 주가는 쪽이네? 또 많이 빠졌네? 네. 이렇게 되니까 그럼 LG화학을 한번 사볼까? 네. 하다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들이 LG화학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찌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어떤 화학 부분 그리고 배터리 부분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서로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이제는 LG화학을 투자하는 게 더 나아지게 된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LG화학이라는 모태에서 출발을 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네. LG화학이 더 이제 투자 가치가 있어져 버리게 된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 저는 올해 들어가지고 방송 가가지고 3월 달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4월 달 초에는 LNF 또 최근에는 에코프로비엠 요새 잘 나가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거 단기입니다. 못 갑니다. 그 얘기 계속 하면서 욕 되게 많이 먹었어요. 네. 근데 LG 솔루션 결국 못 갔고 LNF 결국 전거점 통과 못 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또 빠질 겁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서 참 지난주에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요거는 권리락 때문에 권리락 이후의 주가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하시는데 어쨌든 이거는 에코프로임 좀 이따 할 거니까 네. 그리고 어쨌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볼 바에는 LG 이제 화학을 LG 보자. 화학을 본 가격 메리트가 발생 생겨버린 거죠. 진짜 1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네. 매출이 11조 6,081억. LG 에너지 창사 솔루션 이래 영향이 최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까보니까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분사 대비해서 우려감이 있었지만 까보니까 화학 쪽이 너무 잘 그러니까. 됐다. 그래서 지금 거의 영향이 없다 보니까 이러면은 뭐 LG화학을 이제 매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인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실적표 준비하신 거죠. 그림. 네. 분기 최대 매출. 그래서 이게 영업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분기 기준인데 이것도 화면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있잖아요. 파란색이 여기 좀 전에 말씀드린 배터리 부분. 요 빨간색이 이제 그겁니다. 화학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역전이 될 줄 알았는데 역전이 안 된 거죠. 네. 화학 부분 여전히 그냥 이 LG화학이라는 기업을 바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LG화학을 분사에도 영향이 없네. 그러니까 이제 주주분들 이제 얘기가 좀 조용할 거예요 이제. 이제는. 이제 아마 불만이 많이 좀 사그라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LG화학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이제 물적 분할 이제 현물 출자를 시도를 할 겁니다. 할 건데 주총에 가셔가지고 주주라면은 주총에 가셔가지고 이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분할을 하게 되면서 그 회사에 썼던 방법을 찾지 말고 모 회사에서 이 도려내지는 어쩔 수 없이 아프게 도려내지는 이 부분을 좀 보완할 만한 주주 진화책을 달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게 더 요구해라. 낫지 않을까 생각이 하는 거죠. 주총 가셔서. 네, 네. 더 낫지 않겠나라는 거죠. 주주분들은 이런 것도 한번 진짜 생각을 해보셔야 네. 될 것 같아요. 하셔야죠. 주주의 권리니까요. 당연히. 요거에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럼요. 주식을 가지고 소액 있잖아요. 주주더라도. 네, 네. 소액 주주라도. 이 권리. 소액 주주들끼리 그 서로 합심해가지고 주장 가서 얘기하면 돼요. 대표자가 나가지고. 막 소송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소송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음. 그리고 요새는 뭐 이제 많이 똑똑해지셨고 그리고 법률적인 도움도 받기가 상당히 좀 쉬워졌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계속. 그래서 약간의 쓴소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네. 지금 스물스물 이제 그 KT가 현물 출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KT 주주들이 요구를 해야 돼요. 요구를 해야 앞으로 된다. 클라우드 사업은 계속 클 거예요. 데이터 센터하고. 근데 이거를 현물 출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빈 깡통에 자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시설법을 만드는 거예요. 시설법을 만드는데 시설법인의 주식과 이 좀 전에 말씀드린 클라우드 사업권 이거를 교환하는 거예요. 그럼 이 빈 깡통에 있던 회사는 이제 클라우드 회사가 되는 거죠. 네. KT 클라우드 이런 회사가 되는 거죠. 근데 요것도 결국 중요한 거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물적 분할하는 거랑 뭔 차이가 있어요? 비슷하다. 그죠? 별 차이가 없어요. 현물 출자나 물적 분할이 비슷하다. 네, 결론적으로 별 차이가 없어요. 단지 절차상의 어떤 문제가 차이가 있다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KT도 물적 분할을 하고 싶은데 했다가 욕먹을 것 같으니까 주가 빠지니까. 그러니까 대안을 현물 투자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앞으로 현물 투자를 방향으로 기업들이 잡아갈 건데 거기도 잡음이 생기되면은 또 다른 방안도 기업들이 생각해낼 거예요. 그러면 현물 출자가 아니라 현금 출자. 그래서 방법이 진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업들을 그러니까 너무 옥죄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 정부에서. 네, 정부도 그렇고 투자자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그러니까 잘못할 때는 지금 뭐지 LG에너지솔루션을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지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잘못된 것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역할을 해주는 것은 주주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주주들이 이렇게 다른 길로 새지 않게 곧게 갈 수 있게 이런 것들을 해주는 역할을 분명히 하셔야죠. 네. 네. 그건 주주 말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야지 임원들이 긴장할 거 아니에요. 대표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LG와 네. 뭐 LG 에너지 솔루션, KT 얘기까지 나눠봤고 이제 에코프로 BM도 네.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이건 좀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진짜. 이거 진짜 에코프로임은 진짜 한숨부터. 방송이 아니면은 이제 욕을 하고 싶어요. 진짜. 근데 이거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에코프로임 주주분들이 화가 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자제를 하고. 에코프로 BM이 너무 네네. 많은 또 얘기가 있었죠. 이거는 그 에코프로임 주주분들은 오해하지 말고 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근데 좋겠어요. 주주분들도 화나시는 부분은 화나실 네, 거예요. 화날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내가 내 동생을 욕하더라도 남이 내 동생 욕하면 이거 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주주분들이 좀 화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린 것 때문에 참고만 좀 하십시오. 네. 그 에코프로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유무상증자 있잖아요. 이게 과연 주주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과연 주주 도움이 되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내가 20주를 갖고 있잖아요. 여기 84주가 되는 거야 결국. 그리고 무상증자는 현금 유입이었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 변화가 없어요. 그냥 기업의- 주식 수만 많아져. 주식 수만 늘어난 거 기업 가치에 변화가 없어요.
그럼 이게 주주한테 무슨 도움이 되죠? 기분, 기분, 열주 가진 아니, 거랑 아니죠. 교주 가진 거랑 기분. 그래서 제가 이거 화면도 같이 보실게요. 네, 정말 아까 전에 제가 그 미국 주주 친화책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화면이 너무 작네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네. 이게 예전에 로얄 더치셀이라는 회사인데 쉘이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석유 시추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유럽 같아요. 최대 석유 회사.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이번에 실적이 되게 잘 나왔습니다. 그 역대급 실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어떤 거냐면 실적이 잘 나오니까 뭘 했냐면은 자 1분기 배당금을 주당 0.25달러로 4%가량 인상했고요. 거기다가 상반기 자사주 85억 달러치를 사들이기로 했고 40억 달러는 이미 매입 완료를 했고 나머지 45억 달러는 2분기에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에코프리미엄처럼 유무상증자를 하는 게 주주한테 더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게 주주한테 더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이렇게 해야 이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게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맞아요. 내가 번 돈 내가 쓴데 무슨 상관이냐 얘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외국 기업들은 왜 이런 걸 해요? 주주를 위해서. 그러니까요. 네, 결국에 본인한테도 좋은 거고 주주한테 좋은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에 따라서 그 지수가 이렇게 등락이 생기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 친화책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영업이익 기준으로 실적을 얘기하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주당 순이익을 얘기하잖아요. 왜 그 얘기를 할까요? 주당 얼마만큼 돈을 벌었고 주당 순이익이 얼마만큼 되면은 거기서 내가 얼마만큼 또 여기서 배당을 받을까? 얼마만큼 이득이 될까 계산을 하지 않겠어요? 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실적 얘기가 나올 때 호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쉘이라는 회사를 예를 들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 잘 나오잖아요. 하다못해 자사주 매입이라도 해요. 자사 소각을 하든지. 그럼 만약에 이 무상증자를 한다라는 건 이 자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본금이 있고 자본이익금이 있고 이익이익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회사에 유동성이 많다는 거예요. 현금 자산이 많다는 거예요. 이 현금 자산을 주주랑 나누기가 싫을 수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로또가 됐어. 나 혼자 쓰고 싶지 당연히 이걸 나누고 싶겠어요? 그렇겠죠. 그죠? 하지만 좀 나눠야지 주주한테는.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배당으로 풀기 싫으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사주 매입, 자사주 매입을 소각. 하든가. 그게 차라리 주주한테 더 도움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유무상증자는 필요가 없다. 네. 필요가 없다라기보다는 딱히 도움이 안 된다. 주주들한테 먼저 도움이 되는 방향 쪽으로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떡을 주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우리 이거 좀 하겠습니다. 라고 주주들이 이해 안 할까요?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무상 증자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인 같은 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이 일이 많아서 내부자거래 얘기 좀 많았었잖아요. 안 좋은 일이 내부자 거래, 많았잖아요. 화재,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주주들한테서 반성하는 차원에서 이 방금 발표된 쉘처럼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지 저희가 소정이지만 배당을 해드리겠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앞으로 돈 많이 네. 벌겠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에코프로비엠 관계자분들이 이거를 보시거나 아니면 저 주주분들이 보시고 주총에 가서 요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요구는 하셔야 돼 앞으로. 이 방송을 보신다라면은 보신 분들은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실 게 아니라 이거 앞으로 요구하셔야 돼요. 요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외국이랑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 있잖아요. 그게 자본금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근데 자본금 같은 경우는 상법상 법원에 허가가 없는 이상 절대 건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채권자들이 최후의 담보가 되는 금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물론 자본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손실보전이라든지 자본금의 계정 분류 외에는 처분이 불가능해요. 근데 상법 461조 2의 규정을 보게 되면 이게 준비금액 감소가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여기를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적립된 자본 준비금 및 이익 준비금이 총액이 자본금의 1.5배에 초과하는 경우에 주총 결의에 따라서 초과금액 범위에서 자본 준비금과 이익 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자본 잉여금을 감액을 해가지고 이익잉여금으로 옮기면 돼요. 옮겨가지고 이 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주총에서 통과되면 배당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럼 배당을 안 한다라면은 뭘 해야 되냐? 자사주 매입. 주식 소각. 그러니까 결국 이 무상증자를 하는 건 뭐냐면은 결국 현금 자산을 외부로 이탈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요 돈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돈 주기 싫어. 그러니까 좀 나쁘게 하면은 이 돈 주기 싫어요. 그러네. 주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리고 뭐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이익잉여금이 이제 또 자본금을 옮겨가게 되는 거고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이 자본금을 옮겨가게 되는 거고 제가 뭐 회계사 같은 전문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여기서 태클 거지 마세요. 그냥 이건 순수하게 주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주주 입장에서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하다못해 뭐 저희 같은 전문가들 이런 얘기를 안 하게 되면은 누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 네. LG 에너지 솔루션과 에코프롬 BM에 대해서는 네네. 조금 이제 쓴소리가 될 거고. 그쵸. 그래도 우리 2차 전지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도 그럼 좋은 종목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롬도 마찬가지고 저는 내년 하반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두 종목은. 아니 2차 전지 전체다. 소재 전체 다. 아, 왜냐하면은 내년 하반기요? 네. 올해 하반기도 아니 그 아니고? 작년에 한번 잘 생각해봐요. 작년에 에코프롬 항상 잘 갈 때 이런 얘기했어요.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그 모든 앞으로 그러니까 향후 5년 내에 있을 호재를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다 주가에 반영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 그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좋을 거라는 거 앞으로 없어요. 될 네. 수밖에 근데 이거를 없다는 이미 거. 다 반영을 했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그걸로 해서 주가가 제가 볼 때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이게 좋을 때는 프리미엄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안 좋을 때도 뭐라 그러냐면 거품이라는 얘기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품 해소 과정이 내년 지금 하반기까지. 다 됐을까요? 내년 하반기까지. 네.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를 본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이런 그 2차 전지가 커질 거라는 기대감들이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증설을 진행하게 되고 공장이 완공이 되고 그러면서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산업 사이클로 다시 들어가는 시점이 네. 내년 하반기부터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고려아연, 엠시넥스 네. 이런 종목들도 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두 종목을 그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2차 전지 지금 보면은 양극재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2차 전지를 많이 팔게 되면 양극재를 많이 팔게 되면 누가 돈을 버냐면 중국에서 돈을 벌어요. 중국에서 이 양극재가 전구체 그리고 리튬을 믹싱시킨 거예요. 근데 이 전구체는 중국에 거의 의존을 하고 있어요. CATL? CATL이라는 회사라기보다는 지금 회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CATL도 2차 전지 회사고 이 전구체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회사들인데 거의 다 중국에다 의존하고 있죠. 그 전 세계 생산량의 75%가 지금 중국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전구체는 또 뭐냐면은 우리가 3원계 배터리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NCA, NCM.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아연 이거를 믹싱시킨 게 전구체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중국 의존도 높은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약에 이거를 무기 자원화 시켜버리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 바로 타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도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아직까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러시아 이슈로 인해 가지고 지금 원자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중국에서 만약에 무기화시켜버리게 된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봉쇄시켜가지고 공장들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 타격 안 되겠어요? 그런 파도가 아직도 하나 남았다라는 거죠. 또 어떤 파도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호재를 다 반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는 거죠. 내년 하반기까지. 좀 고려아연, 시간이. 엠시넥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지금 고려아연이 그 캠코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황산니켈을 만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원료를 만든 쪽이 뭐가 있을까라고 보게 되면 이런 고려아연 같은 회사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고려아연은 아마 이 캠코 상장 못할 겁니다. 상장 못하겠죠? 지금 또 분위기도 안 좋고. 왜냐하면 네. 상장 얘기 나오게 되면 바로 주가 빠지니까 지금도 주가 빠지고 있는데 상장이 나오면 바로 주가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고려아연 이제 회사에도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엠시넥스도? 엠시넥스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를 2차 전지만 제한시키지 말고 전기차 전체를 보자고요. 그러면 전기차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율주행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2차 전지보다는 자율주행이 더 낫지 않을까? 이제 레벨 3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자율주행. 경우는 이제 또 새롭게 지구공이 하반기에 나올 예정인데 거기 레벨 3 장착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또 1차 협력사 엠시넥스. 제 가격 상당히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제네시스 아다스 프로그램에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벨 3가 나오게 되면 MCNS가 또 공급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MCNS뿐만 아니라 또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또 주가 들썩거리겠죠. 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거는 내년 하반기. 이미 이게 좋은 호재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이미 다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율주행을 차라리 좀 봐야 되는 때다. 네. 그리고 에코프롬이 아까 까먹은 게 있는데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유상증자하게 되면 할인율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공모 같은 경우는 30%고 주주 배정 방식은 20% 보통 하잖아요. 근데
주주 배정 방식에 할인율에 제한은 없어요. 네. 그럼 저 같으면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 유상증자 해야 된다. 그럼 할인을 더 낮춰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 할인을 또 높였어요. 유상증자 이게 뭐 예전 가격이긴 하지만 31만 300원에서 38만 7,600원을 올렸거든요. 더 낮춰야죠. 양심 있으면 낮춰야죠. 에코프로비엔 관계자분이 꼭 보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보셨으면 저기 좋겠습니다. 고소 들어온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설마. 네. 오늘 또 이렇게 2차 전지 그래서 오늘 5G하고 종목에 2차 대해서, 전지, 2차 종목에 전지이긴 대해서 하지만은 자주 이 얘기를 내용은 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위에 내용을. 그쵸. 네, 하고 네. 그래서 오늘 LG 에너지솔루션하고 뭐 에코프로엔 같은 경우 좀 아쉬운 얘기를 좀 했는데 어쨌든 뭐 주주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예전 얘기 좀 했다라고 이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 얘기, 업종 전체 테마에 대한 얘기는 또 다음번에 네, 기회가 더 되면 또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조선은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제가 소재가 떨어졌을 때 조선도 슬슬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네. 공부 열심히. 조선은 지금도 자유 하고 없으면 계세요. 저희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조선은 지금 급하게 안 봐도 돼요. 급하게 마음대로 천천히 되니까. 보자. 일단 뭐 시장이 지금 별로 안 좋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많이 좀 공부하는 타이밍으로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부 저희 한국증권TV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정득은 팀장님이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오시거든요. 요거 준비하기 위해서 4-5시간을 기본으로 이제 소비를 하신다고 합니다. 시간 얘기하지 말죠. 왜요? 더 해야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댓글에서 또 이렇게 쓴소리. 더 해야지. 4시간밖에 쓴소리가 아니냐 아니라 이렇게. 더 해야지. 그래갖고 부족하다 할 수 있잖아요. 더 많이 준비해 오실 거예요. 이게 화요일에 주로 녹화를 하는데 주말부터 열심히 또 준비를 하신다고 합니다. 덕분에 주말도 못 쉬어요. 저희 방송 덕분에 그렇게 공부가 많이 되신다고, 네, 더 많이 공부해서 오시기를 다음번에 기다리도록 할게요. 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